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1일 금요일 오후 9시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가 마무리됐으니까 지수 흐름 주봉까지 좀 보도록 하고 단기 수익 관심 종목으로 5가지 종목들 가져왔었는데 흐름은 어떠했고 주간 등락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두 종목 광명전기 그리고 KBI 메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뭐 크지 않지만 0.3%대 흐름 상승 좀 나와주면서 이때 갭으로 깨고 내려갔었던 공간을 다시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지금 이런 차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아래로 이탈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추세를 다시 회복해 주려는 건지 지금 아래에서 약간 도치형 캔들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 저항 맞고 내려가는 일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들어오거나 적어도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 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짧게 좀 보면 저항 맞는 구간을 좀 보면 위아래로 지금 이때는 지지받았었고 이때는 저항 나왔었고 또 이때는 지지, 저항,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단기적으로 올해 한 4월부터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흐름을 다음 주에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박스권 위에 상단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1% 정도 1%가 조금 안 되는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일단 이 딱 보시면 윗꼬리로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 지금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일봉상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미리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여러 번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 이때는 지지를 받았고 이때는 저항을 맞았었고 지금은 또 뚫고 나서 지지 이때는 또 저항 또 저항 이때도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앞에서도 이때 한 2017년 18년도에도 고점이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900포인트 정도를 지금 약간 라운드 피겨로 위아래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가 준다면 아직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추세를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이 장기평 라인 때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최대 밀린다면 일단 1차적으로 83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다우 0.4% 정도 하락 나왔고 나스닥은 약간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S&P 500도 약간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선물 흐름은 또 어,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나스닥이랑 S&P 500 두 개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 나오는지 오늘 마찬가지로 주봉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코리아나부터 보면 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월요일에만 갑자기 갭상승 띄워주면서 14%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전 금요일날 종가를 깨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밀린 모습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냐? 저는 이 구간 갖고도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추세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이 추세 아직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저는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 매매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아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위에 구간 짧게 나는 손절 라인 잡고 싶다. 그럼 이 정도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화장품 중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손절 라인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 코리아나 보시면 주봉상 이 추세인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손절 라인, 손절 라인으로 보이는 구간을 딱히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 4,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을 깨고 다시 추세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같은 이 코리아나랑 같은 화장품 쪽이어도 이번 주에 밀릴 때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 월요일 날 갭으로 7% 정도 띄우고 이게 이제 고가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또 뜯어보면 아래 꼬리로 계속 시켜주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 구간을 지지 저항으로 지금 또 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1,9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고, 한국 화장품은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이 고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추세로 보더라도 보시면 이때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이 되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위로 어떻게 보면 위로 스멀스멀 차트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5일선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면 짧게 보면 이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손절 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좀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이 우하락하는 추세를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일단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면 베스트겠지만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이 갭으로 떠 있는 공간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번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동원수산. 그래서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3% 상승을 했죠.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보시면 아래 꼬리로 두 번 지켜주던 구간을, 주봉상 지켜주던 구간을 떠서 지금은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고 있죠. 그럼 반대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겠죠. 괜찮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깨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동원수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순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이때 가져왔으니까 이 구간을 일단 1차로 손절을 제시해드렸었고, 그 좀 더 아래 본다 111선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월요일 날도 크게 밀렸고, 화수 그렇게 크게 반등해주지 못했고, 목금 다시 하락하면서 이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께서 지금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손절 라인을 이탈했는데 대응 방안을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셔서 동원수산을 좀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동원수산 저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진입을 했었는데 저는 손절 라인으로 요 정도를 봤습니다. 이 구름대 라인 이 가격대 여기까지, 여기 두 번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를 지켜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손절 라인을 여기로 걸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음봉이 나오면서 손절이 나갔거든요. 실제로 제가 손절이 나갔습니다. 동원수산 9,200원대 진입을 했는데 8,860원에 손절이 나갔죠. 제가 자동 매매로 손절을 걸어놔서 손절이 나간 건데, 보시면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해드렸던 말이 이 구간이 깨진다, 일단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내가 한 번 더 받고 이 구간에서 돌려줄 것을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라면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받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장기평은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면 다행이지만 안 지켜주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다시 올라왔을 때 비싸더라도 다시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불타기를 하는 게 낫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물론 이전 저점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받고 다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 장기 이평 위로 하나라도 올라왔을 때, 장기 이평 하나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 일단 열어놔야 한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크게 보면 이 구간이 크게 보더라도 바닥 구간이긴 하죠. 여러 번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심리적으로 지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지켜주고 갈 수도 있지만, 지켜주고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쑥 빼고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쑥 빠지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했는데 빠진다. 그럼 손실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받아도 괜찮지만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다시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장기평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추가 매수할 생각이나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손절을 걸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지켜보다가 돌려주네? 아니면 올라온다? 올라오면 그때 재매수하면 되겠죠. 손절이 나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어도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워낙 괜찮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때부터 이렇게 지금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개미들 한번 털어내기 가장 좋은 방법, 박스권 이탈시키는 거죠. 박스권 이탈시키고 올라오면 제 개미들 거의 다 손절 나갈 겁니다.
무서워서라도 다 던질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했던 거고, 혹시 손절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받아 보시고 이 구간 이탈하면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성기업.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 식품 수산 쪽이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손절 라인 제시해드렸을 때가 224일선이었고 조금 더 아래 보면 11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차트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이 구간이 약간 공구리 라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도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때 받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딱 그 정도 구간에서 일단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한 2거래 정도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면 다시 장기평 위로 올라오거나. 그래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가 다시 깨지면 이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올라오면 그때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구리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안 돌려주고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해야겠죠. 한성기업도 차트 크게 보면 바닥권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한 번 더 골파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플렉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해드린 구간이 이 아래 꼬리를 지켜줬던 구간, 조금 더 아래 보면 111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월요일날 돌려주는 듯 하더니, 월요일날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돌려주는 듯 하더니 화수목금 연속으로 빠지면서 4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구간 마지노선까지 내려왔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에 이탈한다? 그럼 일단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이 양봉의 시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아직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손절 잡고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다 난 분할로 가져가겠다, 1차 2차 분할 가져가고 여기 이탈하면 자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1차 매수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면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주봉으로 보면 그냥 거래량 없는 약간 소폭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 음봉 추세를 다시 돌려주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을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 정도 구간에서 진입해보기에 괜찮겠죠.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윗꼬리를 다 연결하면 추세를 완전히 돌파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세 안에서, 이런 하락 추세 안에서 나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추세 위에서 다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옆으로 돌려주기만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티플렉스도 지금 이번 주에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상승이 나와주긴 했고, 동원수단 식품주가 이번 주 아주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티플렉스도 5% 정도 하락이 나왔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도 월요일날 시초가 이미 갭으로 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약간 분석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단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 주에는 사실 말하면 좋은 흐름은 나온 종목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은 이미 월요일날 시가 갭으로 떴기 때문에, 물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갭으로 떠서도 한 7, 8%더 올라가긴 했지만 한국 화장품은 이게 거의 시가 겸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네 종목 티플렉스를 제외하고 이 네 종목은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중국 반일감정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마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일주일 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테마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테마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화장품주는 이번 주에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렸죠.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래서 화장품주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도 좀 가져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두 종목 좀 볼 건데, 먼저 광명전기부터 볼게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도 되겠다 싶을 만큼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뭐 상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 바닥권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 이때 물론 이때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뜯어서 보면 이때 보시면 이때 들어 올리고 또 들어 올려서 저는 이 고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좀 본전 탈출을 시켜주는 움직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력이 털고 나왔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세력이 들어 올리면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만 좋은 거거든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력들이 개미들을 탈출시키게 도와주게끔 하고 자기들은 이득도 못 본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서 저는 매집의 흔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2평 근처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는 그림. 되게 그러면서 제가 성화이택을 매매를 해서 100%의 수익을 봤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보면 광명전기도 매집봉 있죠. 매집봉 두 개나 있습니다. 매집봉 두 개나 띄워주고 장기 2평 라인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지금 2평을 다 모아놨죠. 2평을 거의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패하더라도 2평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위로 올라간다.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기평 라인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 추세죠. 그럼 딱 보시죠, 여러분. 2,600원. 조금 더 아래 본다. 조금 더 아래 본다. 저는 한 요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0원 정도.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보면 들어올리고 누르고 들어올리고 다시 눌러주고 매집 한 번 더 해주고 눌렀다가 이탈하고 2평 위로 올랐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위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 다시 이렇게 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위치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평 손절 잡고 매매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바닥권에서 보조지표도 약간 상승으로 좀 꺾어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상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광명전기 주봉상 지금 계속 지금 이 정도 구간 지켜주고 있죠. 위아래 지지저항 많이 겹치는 구간, 위아래 지지저항 많이 겹치는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켜주면서 주봉상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만 나와도 충분히 올라가고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목표가 잡을 수 있겠죠. 광면전기도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고 있고 저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재무도 괜찮고 기업 분석도 보면 매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고 딱히 빨간 게 많이 보이지 않죠. 안 좋은 게.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전기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KBI 메탈. KBI 메탈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 자전거래로 떨구고 있는 것 같은데 KBI 메탈 자전거래로 계속 주가 하락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에서 물 타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KBI 메탈을 좀 보면 크게 보면 뭐 이때 2000년도 이때를 제외하고 최근에 한 10년 볼게요. 그러면 한 이때부터 2016년 이때부터 좀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은 들어올리는 매집이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구간까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테스트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증시 전체가 밀리면서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식의 고점, 저점 연결된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근데 돌파했다가 다시 재차 추세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1,300원, 1,000원대 초반까지. 그러면 어디서 물을 타야 하냐? 저는 아까 동원수산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이것도 매집이거든요. 이것도 매집이라고 보는데 매집 이후에 다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 구간 여기로 보이죠? 앞에서 한번 1차적으로 지지 나왔고 이때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여기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상방으로 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이 전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이 전저점 박스권까지 여기 구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무릎하는 게 좋냐? 그럼 KBI 메탈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일단 재무 이런 걸 살펴봐야겠죠. 매출이 4천억, 6천억, 7천억 나오는데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나오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매출액 자체는 이 시총 500억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매출이 엄청나게 큰 것 같죠. 그래서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상폐되거나 안 좋을 만큼 재무가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적자도 2021년 한 번밖에 나지 않았고 대신 저는 그 동원수산이랑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받아도 되지만 저라면 비싸게 사더라도 장기평 위에서 사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불타기식으로 매매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왔으나 올라온다면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아직 크게 봐도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하락 박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하락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하락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구간에서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지 않더라도 옆으로만 가져도 나쁘지 않겠죠.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 돌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는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장기평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거든요. 완전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진 않지만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여기서 일단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고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어떤 종목이었지? 광명전기였나? 광명전기였나? 광명전기가 아니었네요. 일단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들도 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절 라인 이탈한 종목들 번저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만 다시 추세 돌파하면서 장기 입평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안전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시면 동원수산 손절 나갔고 이덴시스도 50만 원씩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거의 본전쯤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링크 제네시스는 오늘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핸드폰으로 단타 쳐가지고 그래도 5%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이때 6,000원, 300원, 400원 올랐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링크 제네시스도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를 만들어 놨죠.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매집으로 보이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도 약간 현대사료, 상신전자처럼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가려나 싶었는데 내려가고 바닥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여기서 지켜주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바닥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켜줄 만큼 지켜줬으니 올라오면 매매하면 되겠죠. 올라오면 손절 라인 잡고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세 이탈하는 종목들 뭐 동원수산도 그렇고 뭐 한성기업 그리고 뭐 이제 KBI 메탈도 그렇고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추세를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 검색기는 돌려보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 중에서는 지금 이 정도 중에서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좀 가져오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도 돌려보고 지금 제 관심 종목 중에 있는 종목들도 더 선별해보고 해서 일요일에 또 괜찮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라이브 방송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